네, 시장에 대한 고민이 다시 또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더 시장에 대한 리얼 코멘트를 좀 세심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네. 시장 분위기가 어제랑은 또 오늘 상당히 달라요. 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저 시장을 보면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 특히 지난주부터 비중 줄이자고 말씀드렸죠. 그런 쪽에 계속 강조를 두고 있는데 어제도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이거 다시 따라가서 사야 되나, 신고가는 어느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뒀고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결론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변동성입니다. 그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냥 추세를 쭉 맞춰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부분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빅스 지수가 20대 근처까지 다시 급등하기 네.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 큰 화두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강조드린 게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현금을 갖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또 하나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경제 회복이 이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기업별로 보겠습니다. 네. 기업별로 보게 되면은 어떤 업체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 단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따라오는 수요죠. 수요가 저렇게 비싼 거 지금 어떻게 따라사? 못 사겠어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P만 올라가지 Q는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실적이 과연 좋을까요? 못 좋은 현상들이 약간 공백처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벌어지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 제품 P만 그대로 올라간다고 해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맞추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숙여지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어제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릴 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인플레이션이 마냥 좋다라고 보면서 경기 민감주를 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경중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챙길 건 챙기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같이 연결시키면서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또 가장 좋은 거는 또 하루 2, 3일 정도 또 크게 밀려서 쭉 단기적인 또 이격도의 메리트가 나온다. 그럼 또 사야 되겠죠. 근데 이런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좀 더 짧게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IT 얘기는 잠시 후에 곽영훈 대표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또 자세히 여쭤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장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 포인트 네. 좋습니다. 좋은데 전날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좀 심적으로 좀 불편한데 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또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기술주의 전일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10년간 물가 기대를 나타내는 국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3년도 이후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 유동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시각 뭐 전일 대비해서 좀 뭐 어느 정도 45포인트나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중국과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흐름이 약세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은 코스피는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챙기는 맛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좀 챙기고 주가가 좀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한다면은 올해도 큰 무리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가 뭐 빅사이클이 맞기는 하지만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분류를 해서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SKIT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 시초가는 이제 2배로 시작이 됐고 하지만 따상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채팅방에
매도에 실패를 해서 결국에는 보유로 전략을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22% 급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또 청약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매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코너 이름이 리얼 코멘트죠? 네. 리얼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파십시오. 매도하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네, 파시는 게 맞고요. 특히 지금 그래도 10만 5천 원대 공모가다 보니까 수익권이 한 60% 나는 상황들인데 보통 이제 공모가는 그 상장에서 그 다음날 큰 변화 없으면은 팔라고 하는 게 공모 IPO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기업 가치, 기업 내용 이런 거 가지고 별로 안 따집니다. 네. 특히 처음에 나왔던 시장의 분위기와 그에 따른 수급 동향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잘못해서 말리면은 오히려 또 길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특히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보통 과거에 어떤 공모의 열기가 뜨거워서 상장이 됐다가 그에 따라서 단기간에 부각을 받고 좀 어떤 장기간 횡보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럴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밸류와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 계산해 봤을 때 작년 순이익이 800억대 나왔던 흐름들이 지금 20조대, 20조는 아직 안 되겠죠. 한 지금 15조 원대 정도까지 나오는 밸류를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들은 IPO 그냥 잘했고 일단 수익 실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에서는 적정한 기업 가치를 한 얼마로 보고 있어요? 증권사 평균적으로는 보게 되면 10만 원대입니다. 10만 원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특히 지금 SK IET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형 자산 투자가 많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벌고 또 많이 써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라 보게 되면은 지금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라인을 캐퍼를 늘려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나오는 실적을 그대로 다 수익에 반영 못하는 부분들도 있게 되겠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성장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보통 보기에는 좀 강하게 나오는 26% 30%대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적은 그보다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 한 1, 2년은 더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흐름들이 이제 투자가 끝나고 회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재무제표상의 판관비라고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와야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텐데 그 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어렵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밸류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팔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SKIT 곽영훈 대표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네, 목표가를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저는 10만 원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최고는 한 20만 원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 평균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건 지금 16만 2천 원대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공모주 청약을 하신 분들은 시초가에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을 좀 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스탠스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49만 주 나오면서 주가 많이 밀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그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이익을 확정시키는 것은 그거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조금 공략을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한 2, 3개월, 한 3개월 정도를 좀 길게 좀 두시고 분할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조사 분석자 의견을 좀 참고해서 보면은 2025년까지 캐파 확장이 힘입어서 영업 실적은 2.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2.9배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시간차를 두고 좀 분할해서 모아간다면은 오히려 추후에는 좀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변동성이 크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도는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황 그리고 SKIT 종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한진칼입니다. 어제 항공주들 흐름 상당히 좋았고 항공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9%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5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류 대란으로 항공화물 운임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한진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도입니다. 네. 한진칼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관련된 또 분쟁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 가치를 하려고 봤더니 적자가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치를 찾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장기간 소외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항공주가 움직이는데 그에 따른 또 지주사가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좀 부각을 받는데요. 근데 항공주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원인은 지금 이제 육상 운임부터 해운의 운임부터 시작을 했었죠. 거기서부터 육상 운임도 들썩들썩하고 게다가 또 택배비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항공 운임도 당연히 급등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화물 항공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반이 여기가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쪽에 변화가 오다 보니까 조금 더 그의 연장된 지주사의 성격 쪽에 강세를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기 저항권을 막 돌파를 시도하는 관점이라고 보여줘도 차라리 매매하시게 되면은 항공주가 낫지 한진칼로 매매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팔고 항공주를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볼만한 항공주가 있나요? 그냥 대한항공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화물항공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고요. 네. 나머지 LCC 쪽은 화물항공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강점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물 물동량 호조와 운임이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꼽아주셨고 곽영훈 대표는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도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최근에 좀 주가 반등세가 확인은 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네. 좋게 봅니다. 네. 예, 좋게 보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보복 수업이라는 개념하에서 항공주, 여행주, 네. 면세점주, 백화점주, 패션 의류 쪽을 주목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항공주를 말씀드리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항공 보시면 되고 또 LCC 저가 항공사 진해를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항공주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해외여행 재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부각이 되는 거고 또 그 해운 운임과 더불어서 항공 운임도 운임 지수도 올라간다는 측면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기존에 제가 그 공항에 사람이 붐빌 때까지 항공주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지만은 더 어떤 센티멘탈 기대감은 더 살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어제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가 주가가 상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최종적인 안은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은 못 올랐던 항공주를 굳이 뽑는다면은 아시아나항공을 좀 볼 수 있는데 약간의 변동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동성이 싫다면은 그래도 알짜 자산인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지 않을까. 대신에 뭐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해서 대응하시면은 뭐 항공주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건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IDT 쪽으로 종목을 또 축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과 내용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새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로 급락했습니다. 네, 그 영향 때문일까요? SK 하이닉스 오늘 4%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12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 대형 IT 주들 위주로 좀 투심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곽영훈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모아가야 되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의 그 어떤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반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그 아웃퍼폼이 상당히 약한 걸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 민감주 형태의 자금이 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해 올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랜드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죠.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되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관심을 갖고 지금은 좀 지켜보자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염려치 마시고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그렇죠. 되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쭉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추후에 추가 매수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성장주, 뭐 애플, 테슬라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뉴욕 증시안에서 상당히 이 큰 폭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이 구간에 우리가 좀 모아가면 어떨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뭐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IT 대형주들의 날이 오기만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좀 봐주시죠, 김민수 대표님도. 네. 네. 또 저희가 리얼 코멘트다 보니까 네. 좀 무섭네요, 뭔가. 네. 그러면은 뭐 소프트 코멘트를 할까요? 네. 네. 지금 기조로 보면 저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부담이나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가장 촉발시켰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세금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17일까지죠. 이때까지 팔아서 대주주 입장 쪽에서 정리를 해야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또 증세된 이슈에 걸리지 않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어지는 또 아크 이노베이션, 여기서 지금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네. 이런 것들 다 연결돼서 맞물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바라봤던 이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 흐름들, 이 부분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이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이 정도 밀렸다간 돌아오고 하는 밸류를 봤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급하게 매물이 나오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훼손되는 현상들이 나오죠. 이게 비싼 가격대구나 라는 현상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싼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보여주는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어떤 미국 시장과 동반적인 흐름들을 같이 봤었을 때 기술주에 대한 어떤 밸류 흐름들이 부담이 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 하락했을 때를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없다고 하게 되면 확보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충분히 밀렸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관건이다 보니까 지금 입장 쪽에서는 약간 좀 선회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더 맞다라는 쪽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특히 네. 오늘 발표된 지표들 보면 또 괜찮죠. 5월달 수출 지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된 밸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너무 지금 당장 3,200선 무너졌다고 뭐 오후장 바로 반등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을 맞춰주시고 어떤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맞춰가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조금은 더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걸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부담은 조금 더 커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몸을 사릴 타이밍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좀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뛰어들어도 좀 늦지 않다라고 두 분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IT 대형주들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KT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신사들의 실적 시즌이 됐습니다. 오늘 뭐 KT, SK텔레콤 나오고 내일은 이제 LG U+가 발표가 됩니다. KT 현재 구간에서는 0.17% 소폭 하락하며 2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T도 제가 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 예상치 쭉 보고 주가 찾아보는데
신고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참 무거운 주식이라는 편견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매일 보는 업종과 종목만 보는 제 자신을 또 한 번 반성하게 되면서 KT를 포함해서 이동통신 3사의 실적 얘기까지 오늘은 더불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KT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통신사 입장 쪽에 통신주만 보게 되면은 매수입니다. 네, 매수 입장인데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5G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2019년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5G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G 투자 잘했나요? 좀 대충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비벼댔습니다. 하는 척하고 뭐 28GHz는 아예 손도 안 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투자를 해야 될 집행해야 될 자금들을 어느 정도 집행하다가 딱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투자할 자금들이 없는 상황 쪽에서 일단 5G를 이제 서서히 회수하는, 그래 즉 요금제와 함께 맞춰놓고 회수하는 기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5G를 공격적으로 투자 안 할 겁니다. 한 유지 보수하는 이상 정도로만 그 이상 정도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연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R&D 비용이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적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과거의 통신사들을 봤었을 때 투자와 관련된 쪽에 나갈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은 연간 흐름으로 보여주겠다는 관점 쪽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꾸준하게 움직이는 쪽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지겨우실 겁니다. 특히 완전히 장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지겨우실 거고 마찬가지로 금융주나 통신주나 장기적으로 대응하면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 뭐 5% 먹겠다라고 대응하는 전략은 아닐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여줬던 뭐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이 같이 하락하는 속도가 네. 이제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 우상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월봉 같은 장기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꾸역꾸역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오늘 오후 3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또 확인해 볼게요. 네, 강원랜드도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 0.19% 하락하며 25,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예상치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1,248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4억 원의 영업손실과 함께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좀 1분기 실적도 타격은 받았을 것 같은데 강원랜드에 대한 의견은 곽영은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바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강원랜드라든가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주목받는 대표적인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도 올라와 주는 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다. 사실 적자 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센티는 기존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정상화 모멘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강원랜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좀 무시하시고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증가될지는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제공되는 컨센서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분기 때부터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증가되고 3분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되는 걸로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현상이 얘기해 주듯이 꾸준히 분할해서 모아가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2분기부터는 실적 정상화 단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주가가 빠른 회복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목해서 보자라고 곽영은 대표께서 또 팁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리얼 코멘트 모두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 그리고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